안녕하세요. 황 씨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는지 알죠? 결혼은 두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는 말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이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이라 다소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성입니다.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호텔 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끄는 직업을 가졌지만요. 평소에 저는 꽤 조용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서는 것과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것을 더 즐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것을 내세울 정도로는 없습니다. 단지 올해 30이 된 만큼 제 삶에 책임을 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30대 청년일 뿐이에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익히 들어왔던 무대 레더가 바로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보다 시간이 흘러보니 참 대단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보려 합니다. 제가 봐도 다소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제가 받았던 내용을 보면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은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은 대략 1년 반 전, 제가 처음으로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부에 위치한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근교에 있는 호텔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깨달은 호텔에서 인사이동되고 공고서직을 보내졌죠. 이로 인해 제도 생기가 위협되는 시점이었어요. 타이로도 자유로도 저에게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기에 결국 일을 그만두기 결심했습니다. 일상에서 활력을 받으려 떠난 여행이었는데 나와 같이 여행시킨 그 사람을 만나서 성훈이라고 간단히 부르겠습니다. 성훈 씨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살려 뽑아내어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서 일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땐 성훈 씨를 보며 비록 실직한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과감함도 좋았고요. 사실 저는 항상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인지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러하겠지만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회의가 들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직업에 대한 선망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빠져들어 도전해보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옳든 틀리든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성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과거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확신이 없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도전해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니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도 말끔한 이호간 참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구했고 우리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기에 다른 때보다 더 진중했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참 좋은 사람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한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살펴주니까 나로서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직업적으로 불안정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성은 씨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았던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원래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저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수수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는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제 삶에 대한 좋은 충고를 주는 이야기를 했죠. 자기야, 우리 나이가 되면 연애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이 되게 많아서 글 속의 내용을 이해하기 꽤 힘든데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변경할게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할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어.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의 거래 혹은 일을 끝내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이가 어린 까닭에 잘 모르는 것이란 인식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더 신중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는 상처나 기분이 나빴지만 들을수록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 말들은 조금 많다고 해도 제외하고 보면 저에게 잘해주기도 했고 제 말을 들어주기만큼 잘 챙겨주기도 했거든. 물론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아래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계속하려면 추가 지시사항을 알려주세요. 점을 이야기하자면 미련한 곰이 없다며 하나같이 혀를 찼지만 욕 맞아 욕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랫사람으로 내려보는 그 태도가 문제야. 무슨 뜻이냐면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 결혼한 어떤 죄인이 한 말이 기억나네. 단 하나의 단점만 뺀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꼭 그 단점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 커다란 단점 하나가 다른 여러 장점을 다 잡아먹어서 그래. 분명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 한 번 제 친구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성식하지 않아도 제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졸라서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지. 제 친구들을 보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느꼈어요. 그 말조차 그때는 왜 그렇게 안쓰럽게 들렸는지 기억이 나네요. 마침 오래된 친구들 중에 제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 성격에 대해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남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처음이었는데 친구들은 기꺼이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1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화기애애했어요. 성격이 활달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술이 조금 들어가니 성격이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 씨가 평소에 제게 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대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친구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람페 서해들이 원치도 않은 좋은 가충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심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래 왔나 싶고 그래서 그만하라는 표시로 옆에서 계속 팔로 톡톡 쳤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하긴 눈앞에서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도 모자라 치순이 어려운 했을까요? 분명 친구들에게 저희 커플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어쩌다 보니 각종 경제와 사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영양가 없는 대화만 출고되어 지단 모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 씨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한 친구가 정막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용있어. 오늘 그분과 결혼할 계획인 것 같다. 아마도 안 그래도 너희 둘은 어땠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주제 넘게 지 선택에 대해 이래저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희 친구로서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했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분은 너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정다감한 사람으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배우자로 함께 해야 할 조금 과합적인 면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있어. 맞아. 분명 그런 면이 있어. 친구는 절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봐.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네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솔직히 좀 꼰대가 찔렸어요. 분명 너도 숨막히는 날이 올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걱정돼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의 말에 수긍하고 대신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재계와 숙고의 일종이겠죠.
내가 아는 성실의 좋은 점을 친구들이 모르니까 잠깐 만나고 가는 말이 좀 끝이 아쉬웠어요. 이제 와서야 그 생각이 어리석었던 걸 깨달았으니 참 빠르죠. 그러니 남녀 사이의 문제는 주위에서 수백 번 말해줘도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는 건가 봐요. 그의 만남 뒤에 성실이 나타나고 나는 내 생각을 따로 전화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에게 대해 가르치듯이 얘기하지 말고 연인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자 성 씨는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사과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시절 유명한 대학을 나와 함께 힘든 시기에 오셨고 어떻게 자신의 자부심이 커서 어렵게 취직한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반복하셨던 것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결국 원래의 기대보다 훨씬 떨어진 작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현실을 부정하며 나는 좋은 학교에서 졸업한 수재임에 대한 사실만을 기억하고 섬 주변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 결과 나는 평소의 태도가 거울 속에 자신을 내려다보듯이 과시적이었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나도 부모와 똑같은 태도를 취해버린 것이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했지만 이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대충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해가 가능했다.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또 성우 지도한 이후 대화를 할 때 특히 조심하려고 노력했고 한 번에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말실수를 하면 즉시 인식하고 사과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놓친 것은 결혼이 또 다른 두 사람의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려 했어요. 이전에만 듣던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제가 시아버지가 될 분이라는 것을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화된 후 아버지의 소개로 제가 다른 호텔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보다 훨씬 크고 유명한 곳이어서 제게 좋은 기회였지만 성우 시인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다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운동을 가르치며 몇 년 더 일한 뒤 계획대로 제 자신의 헬스장을 차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화되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1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사실 크게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트레이스 리전입니다. 같다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강한 탓일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있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은 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 선택을 끝까지 믿어줄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같이 찾아뵙겠다고 하여 먼저 성훈 씨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성우 씨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꼭 제가 먼저 찾아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괜찮은 일식집이나 한정식집에서 배려하고 알아보았는데 성실한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직 식장을 잡지 않은 상태인데요.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갖가지 것을 바집으로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실제로 몰라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것들을 골라갔어요. 센스가 없는 편이라도 성이라도 보일 수 있게요. 당시 아버지는 다른 일정으로 외출하셔서 계시지 않았고 어머님은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차려주신 상을 두고 서울씨와 어머님 저 그리고 세 사람은 가볍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중종 들어온 것처럼 말투는 조금 차가운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도 장차 며느리가 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의를 갖춰주시면서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배웠으며 현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와 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간호사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시며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잠시 고민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뵐 예정이어서 가족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엄마께서는 가정 내 사적인 이야기는 가정 내에서만 나누고 가능하다면 혼자일 때는 말을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건 쉽게 책자를 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른들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최소한의 말씀만 드려 알겠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어요. 아, 아버지는 일하세요. 그냥 숙박업을 하고 계신데 직접 관리도 하시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덤덤한 말투로 알겠다며 넘어가셨죠. 뭔가 이렇게 떠들기는 민망한 이야기지만 사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에서 크진 않은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텔은 호텔이라 규모름을 알 수밖에 없죠. 다른 숙박시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긴 하죠. 1층에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꽤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시면서 한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아직까지 호텔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니까요. 외곽의 산속에 있지만 저는 어느 큰 5성급 호텔에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버지를 모심 가지고 자란 제게는 아버지가 운영 중인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꿈을 키우며 관련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 쉽게 일을 배우게 하고 싶지 않으셨고요. 다른 호텔에서 일하며 현장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듣니 뭔가 재벌 2세의 성장 일기 같다. 그만큼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홀로 서울로 올라와 맨 땅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고요.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서 떠벌리고 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씨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네요. 성씨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기회나 이유가 없었고요.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성신 선생님은 다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처음 듣는다며 그동안 제 이야기를 혼자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아빠가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술자리를 가지셨는지 조금 취한 듯한 분위기였고 얼굴이 붉게 되어 있으며 낯선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얘네란 낯선 손님이 성신 선생님과 함께 오셨다는 걸 아시고 안식탁에 앉아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그래. 이건 조용한 축하인가 봐.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많이 궁금하겠죠. 사실 전부터 댁을 찾아뵙게 되어 많이 긴장했는데 많은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본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쉽게 대학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경청하였는데 성우진은 이러한 이야기 흐름에 익숙한 듯이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앉혀두고 있는 동안 깊이 궁금해하지 않는 인생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어나가셨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며 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쉬운 표정으로 쳐다보시며 침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내시에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며느리로서 너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알겠니? 배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집안 같았는데 생각해보라. 왜 사람들은 수준을 오월시하며 등급을 매기며 자기 말을 만나게 하는지? 함께 어울려면 대화가 통해야 하니까 그 말이 이 머리로 나온 말에 대해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에 게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해와서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집은 못 차려 입은 새끼 집 구석이고 당신네들은 콧대 높은 고관 집안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아버님은 제게 이 말을 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구글 전후를 알려주신 건가? 쉽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는 배움을 중요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게 돼요. 갑자기 기억 하나가 부러워서 떠오르더라고요. 몇 달 전, 제가 어떤 이날 선물을 준비하는데 옆에서 성씨가 지켜보고 있던 그 순간의 기억이라니요. 제 아버지는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시어서 아직도 학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잠깐 지나치는 듯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스스로 아주 지나치게 포장하여 곧장 아버지께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배우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집안이 되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성씨를 쳐다봐도 그 지인은 본인에겐 모르는 일이라며 과일만 주워 먹고 있었어요. 사과를 먹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먹고 나서 사과처럼 똑같이 깎아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참지 못했어요. 그런 집에는 1초도 더 머무르기 싫어서 마치 도망가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에야 내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성씨도 함께 나와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와 함께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혼자 빠르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랑은 만날 수 없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채로 요성씨는 제 태도 변화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까닭같이 깨달은 듯했습니다.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었기에 2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실을 이제 알아차렸는지 어떻게든 나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제 직장 앞으로 데리러 오거나 밤마다 장문의 문자를 남기며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그런 행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를 없는 일상을 상상해보니 너무 괴로워서 꼭 저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나요. 항상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던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아마도 잠시 연락이 끊겨 있던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연락을 하는 건 제 쪽이었기 때문에 허전함을 느낄 법도 했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의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었고 남자친구한테 화가 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마음을 뒤흔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 싶어지기도 했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속병을 안고 있었는데 실은 그런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혼자서 그 일을 까맣게 잊으면 없는 일로 여겨지겠지만 그렇게 놓기에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 평범한 연인과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마음이니 그때 당시에 몇 날 며칠을 헤어지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시 온전히 만나지도 못한 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일찌감치 눈치챈 엄마가 조심스럽게 와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온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지만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죠. 늘 그랬듯이 또다시 어렵게 말았죠.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딸이어서 많은 것을 어리광으로 보세요. 진중한 결혼이 아닌 일이랍니다. 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었죠. 제 개인적인 근심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사실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터라 어려웠죠. 이런 시대에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족들 모두가 상황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때였어요. 차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 호텔로 여행을 오더라고요. 저희 호텔은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 오히려 중심부에 있는 곳들보다 여행지 느낌이 나서 그런지 더 호환이었어요. 갖은 노력 끝에 2년 만에 간신히 이선 매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고요. 예전에 우리 가족도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연애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라졌어요. 남자친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대하고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싶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지만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영서를 받은 성 씨는 앞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스스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모습은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만약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때 완전히 끝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아버님과 어머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전까지 혼전속병으로 알았던 시간과 고민했던 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내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자 성씨 집에서 가까운 일식집을 예약하고 서먼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은 씨와 원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성 씨가 이전부터 단단히 눈치를 주었던 것 같았죠.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를 뺀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오고 갔지요. 과거에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던 분들이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호탕하게 웃으시며라고요. 그래, 재아가 먼저 우리랑 만나자고 했다며. 좀 놀랐지만 게이트가 사세아 가라는 말에 흠칫했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 거라고 여기며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 주변에 이렇게 깔끔한 음식점이 있네요. 남과 바깥에서 먹으면 아깝다고 생각해서 집에서만 해 먹게 돼서 잘 몰랐거든. 저번에 넣을 때도 있는 걸로 너무 대충해 죽나 싶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소영이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다안해서 잘 먹을게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저번에 집으로 초대받은 것도 결국 돈이 아까워서요. 그러셨군요. 나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 밖에서 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꼭 집으로 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대접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 고급스러운 음식점이라는 것이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대화 레이어를 가려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성실한 결혼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어머님과 아버님 만나봐주고 이런저런 의견도 여쭙고 싶어서요. 그래서 생각했나 보죠.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잘나 떠돌아다니지만 그래도 보아도 속빈한 것 같군요. 현명한 어른의 말을 따르면 괜찮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성은 씨는 정답을 주목적으로 듣고 있던 성은 씨가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크게 기침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눈치를 살짝 잘못 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잠깐의 기침을 멈춘 게 차라리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성은 씨 덕분에 이전보다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성은 씨는 사이를 조율하고 활기차게 대화를 주도한 걸로 보아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네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가끔 문제가 생기면 성은 씨를 탓하게 되고 성은 씨는 여전히 솜씨 좋게 처리하여 제게는 곤란한 일이 없게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시어서 집안일까지 하셨네요. 그 순간에 정말로 나도 이 집의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전에 있었던 상처받은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화목한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거만해져서 엄마의 충고도 있고 혼자 떠들던 참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돈은 내세울 수 있는 성살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어릴 적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였으니까요. 다가 영아 농담이었죠. 이제 집에서 어디까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인숙이 그 가게를 운영해봤다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요? 많이 벌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순간에 제 표정이 고통스러움을 느낀 성씨가 취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태도가 없어지고 사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다른 것은 다 한다니까 명망 높은 지방에서 이러저럴 때 정훈이 가게를 하나 내주면 결혼을 허락해줄 예정이었어요. 당장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뒷바라지도 잘 해줄 수 있으니까 드드세요. 아, 번님. 약주를 드셨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다시 이렇게 오시면 하시는 말씀은 들어서 속상합니다. 그래요. 말하다가 그랬네요. 그렇게 속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원이 애한테 헤어진다고 하는데 어른 중에 한마디나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농담도 하고 속이 아파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아파요. 그래요. 처음부터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한 대로 결혼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은 성 씨와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담이나 속담으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 번째로 겁주는 건 싫어하거든요. 제가 받아들이는 이성 씨가 이번에는 쟤를 막아주었다고 해요. 그만해. 넘어가자. 뭘 그만해.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렇게 매번 비판하는 건데. 오빠는 나이에 어울리는 무슨 레이블이라도 붙여야 될 건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고. 니키는 한 살 없어 보이려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신경 써야 해. 소영이 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이러는 거라도. 그래도 이런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점화로 폭발한 후에 바로 일어나 나왔어요. 나오는 중에도 뒷동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들려오는데 개가 짖기 시작해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와야 했어요. 나중에 결혼한 연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들려주신 내용을 바르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의 결혼 전에 미치지 않기 위해 기강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본인 집안이 내세울 게 없으니 그렇게라도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신부 쪽보다 더 좋고 아쉬울 거 없다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하여 제와 우리 집을 깎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세웠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싶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별탈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에 서 있던 정 없던 정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고 30이 넘어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와 아빠가 놀라서 뛰어왔어요. 그 이유는 설득하려는 말에 제가 안달이 되어 울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린 후 진정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토로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가족들을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동안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기에 부모님은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를 가만히 쳐다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상담을 받아야겠어요. 장소는 내가 잡을 테니 회의장으로 응하라. 연락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이렇게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갑자기 생겨난 일이라 세무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단호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 계획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약속 잡으라고 하셨을 뿐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하고 그날 밤 곧바로 성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는데도 기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나가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